자, 조선업종, 기계업종, 건설업종 두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동헌 애널리스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선주 먼저 가겠습니다. 조선주 중장기 인플레이션 지속 기대감에 주가가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현재 수주 실적 현황 및 1분기 실적 전망 함께. 네, 수주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올해 연간으로 수주가 조선 주요 회사들의 목표치가 340억 불 정도고요. 현재 달성이 150억 불 내외로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육박한 상황입니다. 작년 수주가 460억 불 정도 달성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밀렸던 수주들이 작년에 대거 나왔고요. 지금 진도율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수준의 수주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최근에 주가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를 냈고요. 1분기 실적은 원자재가 상승이나 그 외주비 증가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 정체도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조선업종이 힘내준다면은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언뜻 드네요. 한때 우리 조선업 초황기에 달러를 벌어 들여와서 그 달러를 이제 팔아가지고 선물한 매도 같은 거여서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니까 주가가 전체가 다 레벨업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요즘 원화 약세에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이 좀 잘 팔아줘야 되는데 중공업체에 선물한 매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조선업이 앞으로 수주의 슈퍼사이클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것도 이동헌 연구원은 좀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네, 수주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수출 산업 중에서는 조선업은 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환율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올해 연초에 봤을 때는 각각의 선종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선박이 연간 발주가 조금씩 줄어들고 탱커 선박,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조금씩 발주가 늘어갈 거라 봤는데 LNG선은 계속 호황 상태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컨테이너 선이 발주가 감소하기 전에 탱커는 조금씩 돌아서는 분위기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 LNG선은 러시아 사태나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장기적으로는 교체 수요나 환경 규제 때문에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내로 돌아와라 막 이렇게 하고 리쇼어링, 인쇼어링 하는데 조선업황은 미국에서 생산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선원주에 대한 투자 전략 최선호주. 네, 현재 시점에서는 상반기 변동성, 실적이 좀 정체를 보이고 러시아 수주 잔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간 조정 같은 걸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제일 빠른 현대미포조선을 선호를 하고 있고 하반기 내년 넘어가면서는 현대중공업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은 기간적으로는 근시적으로, 근데 현대중공업은 이제 하반기 쪽을 포커싱해서 귀에 확 꽂히네요. 네. 방산주 한번 넘어가 보죠. 시간 관계상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어떻게 측정하고 계시는지? 네, 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신냉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전 세계 군비 증강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전 세계 방산업체가 다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확정이 됐고 대북 상황들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러한 사태들을 거치면서 핵에 대한 집착이 계속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주를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무기를 아주 콕 집어가지고 좀 팔아달라, 아니면 판매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러시아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그 LIG 넥스원의 현궁인가요? 현무? 네, 맞습니다. 대전차. 네. 자, 건설업으로 넘어가서 미국 건설 시장이 커지면서 건설 기계 시장 규모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국내에 연관성이나 수혜가 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제일 직접적인 업체는 두산 밥캣이고요. 매출의 70%를 미국에서 내는 미국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미국 주택시장 호조랑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같은 기대들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미국 비중보다는 다른 지역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밥캣 그리고 하나 더 꼽으면 진성 TC 정도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성 TC가 궤도 맞습니다. 장비 쪽이죠. 네. 캐터필라라고 하는 네, 납품하는 업체. 납품하는. 네.
그 두산 밥캣하고 진성 TEC. 네. 네. 진성 TEC 관심 가네. 네. 제가 나름대로 막 선별해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라고 했던 건설주. 잠깐 반짝하더니 지금 오히려 굉장히 러프합니다. 주가 흐름은. 5월 달에 정권 출범 이후에는 조금 제대로 시세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까? 네, 현재는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고요. 콘크리트 같은 거에 대한 공급 차질 같은 이슈가 크고 1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있고 집가 상승, 주택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정책 발표를 조금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권 출범이 된 이후부터는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부터는 좀 나아지는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다 그랬더니 너무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다 끝나버렸네. 자, 2분 남았는데 그럼 디테일한 질문 하나. 부가적으로 카이, 한국항공우주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도 많이 가고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훌륭한 회사지만 카이 같은 경우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됐고 지금은 이제 다음 넥스트 레벨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 구조 보면 민수하고 군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민수는 아무래도 MRO, 그 민항기들의 수리를 해야 되는 지금 비행기들이 이제 많이 뜨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요?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MRO뿐만 아니라 기체부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군수 측면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수주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F-35 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에 따라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훈련기 수요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또 우주산업 관련해서도 올해와 내년 거치면서 누리호 2호라든지 그 다양한 이벤트들이 전개가 되는데 네. 한국항공우주가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선, 기계, 건설까지 아우러주는 짧은 팩트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잘 들었고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이동헌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